안녕하세요. 금나침반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통대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요즘 들어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통대안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드렸어요 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 통대환이라는 용어를 아시는 거거든요. 통대안이라는 용어를 안다는 것은 곧 통대안이 어떤 상품인지를 아니까 제가 굳이 그 상품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가능 여부 또는 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차이만 얘기만 드리면 고객님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니까 하루에 수십 건 상담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편해지죠. 진짜 하루 일과 끝나고 나면 지금도 그렇긴 한데 목소리가 많이 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상담만 하니까. 네, 그렇게 미리 알고 오신 분들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오늘 안내해 드릴 분은 계약직이십니다. 계약직이고 이전까지는 제가 정규직이신 분들에 대한 사례를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은 또 계약직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계약직이신 분이 통대안을 이용해가지고 채무통합을 한 사례. 통대안, 즉 저금리로 채무를 통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고객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고객님께서는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4대 보험이 적용되시고요. 자,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7년도 1월에 입사를 하신 분입니다. 자, 연봉은 3,200만 원. 적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직 2년 이상 계약직 못하게 돼. 중간에 법인을 바꿨나? 회사가? 아닌데 이 회사 굉장히 외관치가 큰 회사인데 18, 19 이상하네. 제가 입사일을 잘못 메모를 했을까요? 2년이 넘으면 좀 계약직 다 정규직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입사일을 뭔가 잘못 체크했나 봐요. 회사를 생각해 보니까 외관법인은 이 회사 좀 큰 회사거든요. 이건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실수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의 부채 내역을 보니까 현재 저축은행 쪽에 209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1,000만 원 그리고 햇살론으로 또 1,000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로 140만 원 그리고 대부 많이도 이용하시네. 대부 3건에 1,900만 원. 금융사 대출은 집사일이 언제지? 이상하네. 저축은행 햇살롱 딸랑 저금리 대부업체 그것도 제일로 많아요. 3건에 총 해서 4,249만 원 4,249만 원. 뭐 이미 다른 데서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듣고 이제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어느 곳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업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저하고 또 통화를 하게 됐죠. 통대안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잖아요. 보통 제가 10에서 15% 정도 이 업계에서는 판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커요. 어차피 나가야 될 비용이라면 가장 적게 나가는 곳을 찾게 되는 거죠. 고객님의 신용 등급이 좀 굉장히 낮지 않네요. 이분은 신용이 나이스 기준으로 6등, 아니 7등급 7등급. 자, 계약직에 신용이 7등급. 비록 연체 이력은 없지만 조금의 문제성은 발생할 수가 있죠. 특히 이 계약직이라는 내용에다가 이 신용이 7등급이란 거. 왜 문제성이 있느냐? 계약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정규직 직원보다는 금액이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용이 7등급. 7등급인 분들은 기존에 있는 대출을 다 상환하더라도 등급이 많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나이스 5등급까지 상승이 됐어요. 5등급 상승되는 거 보고 그냥 결정했습니다. 왜? 5등급까지 올라가면 일단 시중은행에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다 대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건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중요한 게 계약직인데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연봉이 3,200, 부채가 4,249만 원. 비용 포함하면 4,600, 4,700까지는 최소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가. 은행에서 3,200이고 계약직이니까 절대 4,700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재직기간이 그래도 짧은 게 아니고 꽉 채운 1년은 넘었으니까. 꽉 채운 1년이란 게 뭐냐면 그 해 중간에 입사해가지고 다음 해 중간이 되면 이 1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1년이 아닌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한 해를 근무하신 분들, 이분들은 또 상황이 틀려져요. 정상적인 원천이 나오잖아요. 1년 거. 뭐 재직기간이 그러니까 뭐 2년, 3년 이렇게 길어버린 분들이야 아무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달에 입사하신 분 지금 연락 주시면 재직기간은 1년이 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재직기간은 1년이 넘지만 꽉 채운 1년이 아니에요. 1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는 원천을 끊으면 1년치 전액이 다 나오지가 않잖아요. 중간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만. 그걸로 연봉 환산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그 첫 입사 때하고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서의 그 월급이 틀려지잖아요. 그 월급이 환산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적은 건 적은 거니까. 근데 이분의 경우는 꽉 채운 1년이기 때문에 연봉 3,200이라면 하다못해 세희망이라도, 정부전자금 세희망이라도 3,0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게 아니라면 일반 신용대출 신청하게 되면 2,000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틀을 짜야 되죠. 세희망이 3,000 나오면 나머지 그러면 1,700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햇살론이에요. 햇살 3,200이니까 1,500. 무조건 이거는 뭐 보나마네. 그러면 4,500이에요. 200만 부족하잖아요. 200 정도 부족한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축은행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금리 상품.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고객님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를 놔두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신용대출로 2,000만 원이 나올 경우에는 은행에서 햇살론 1,500을 이용하고 나머지 중금리로 가야 된다.
그럼 중금리 비중이 커지게 되죠. 그죠? 3,500이니까 뭐 1,000만 원, 1,200을 이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은 중금리로는 뭐 200. 뭐 당연히 고객님께서 뭐 추가 자금 원하시면 더 해주겠지만 일단 200만 부족한 거고, 이렇게 가버리면 중금리로 1,200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고객님께 얘기를 해드리죠. 고객님께서는 현재 이용하는 대출 내역을 자신이 뻔히 알고 있어요. 햇살로 하나 빼놓고 이거 다 몇 프로짜리인가? 대부분 이거 24%. 뭐 저축은행 이런 거 다 뻔하죠.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에요. 안 할 뭐가 되더라도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뜻이죠.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고객님께서는 무조건 진행을, 특히나 비용 부분이 또 다른 데보다 싸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일단 기존에 있는 이 채무들, 햇살로 이자율 나아지니까 이건 놔둘게요가 안 돼요. 절대. 햇살로는 이금융권에서 나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 놔두면 신용 등급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질 않고, 또 하나 이금융권의 햇살로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하지만 은행권에서 봤을 땐 그냥 이금융권에 있는 신용 대출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뭐냐?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0이다. 그럼 1,000만 원만 딱 까면 괜찮은데 1,000이 아니라 2,000을 까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이금융권이니까. 은행은 이금융권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전액을 다 상환을 해야 된다. 상환하고 3일이 지나서 고객님 주거래 은행 방문하니까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23,000까지 가능하다고 나온 거예요. 재직기간이 1년이 꽉 채운 재직이다 보니까 연봉이 3,200, 세희망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온 거죠. 세희망이 최고 3,000까지 되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부족한 거 햇살로 1,500.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햇살로는 1,500 딱 나오고, 그럼 나머지 이제 200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고객님께서 스톱했죠. 저는 그 스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 이제 받게 되면은 이금융권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금융권에 있는 중금리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받는다 해서 나빠지진 않죠. 신용이 좀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근데 고객님께서 200만 원 정도는 내가 준비할 수 있다. 자, 그 뜻은 뭐겠습니까? 이분은 결코 뭐 추가 대출, 추가 자금 이런 게 필요 없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은 뭐냐? 내가 더 이상의 부채를 늘리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거죠. 저희 통대안 하면요, 추가 자금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분에 8분 정도?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추가 자금 원해요. 일단 통대안 저금리로 대안하는 건 좋은데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대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출도 되니까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자금 마지막으로 받잖아요. 이분권 중금리. 이분처럼 예를 들어서 200만 받으면 되는데 조율을 해보니까 1,200이 나와. 그럼 200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해당 금융사에서 1,20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1,200 다 써버려. 그냥 1,000만 원 놔뒀다가 꼭 필요할 때 쓰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중도 상환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어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게 오래 갑니까? 참 희한해. 어떻게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알고 그 나갈 때가 딱딱 나와요. 또 얼마 못 가. 1,000만 원, 요즘 1,000만 원 쓰려고 맘먹으면 뭐 금방 써버리죠. 그런데 이 고객님은 1,000이 필요 없고 200만 원도 이것도 안 받고 본인께서 직접 준비를 해서 주신 거죠. 고객님께는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셔야지, 상환하셔야지 빚이 빨리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모든 분들한테 다 그러지만 대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잘 해결되신 분이죠. 계약직이 이게 3,200만 원을 다 고금리로 이용했는데 4,500만 원을 저금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잘 나왔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계약직이신 고객님께서 저금리로 통대안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채무를 통합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